매매는 27년에 매물이 나올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는데 27년에 부동산 매매 매물이 몰릴 수 있는 이유는 뭐냐?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27년에까지가 최저예요. 두 번째, 장특공제 한도가 27년까지만 없습니다. 28년은 20억, 29억에는 10억. 고가 보유자 분들 같은 경우는 매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굉장히 많이 들 겁니다. 언제까지? 27년까지요. 그 다음에 매입 임대 아파트가 27년 말까지입니다. 그래서 중과 배제 마지막 해예요. 단기적으로 폐지가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매입 임대 아파트도 언제까지 많이 나올 수 있다? 27년 말까지 많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세제 개편안 시리즈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무주택자 분들 그리고 실수요자 분들 과연 언제 사야 하나?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아파트 중에서 집주인이 지금 현재 사는 비율이 대략 44% 정도 된다고 합니다. 즉 나머지 56% 절반이 넘는 물량은 지금 전월세로 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집주인이 실거주로 돌아서면은 그 집에 살던 사람은 이제 나와야 되는 거죠. 이번에 이제 세제 개편하는 무주택자 분들에게는 세금이 아니라 전월세로 이 충격파가 다가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종부세도 양도세도 우리 무주택자 분들은 상관이 없는데 중요한 거는 뭐예요? 내가 앞으로 살아야 할 집을 구하는 조건이 바뀐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로 인해서 뭐 전월세 물건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 거다 이런 전망들이 많고, 그런데 왜 그러면 전월세가 이렇게 줄어든다라는 전망들을 많은 분들이 하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조는 단순합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비거주 1주택자의 세금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기본공제가 12억에서 9억을 깎이죠. 거주를 하지 않으면. 그리고 2029년부터는 양도세 보유 공제가 제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거주 1주택자 분들은 바로 거주를 하려고 하는 수요가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유인이 생기는 겁니다. 거주하면 기본공제가 이제 9억이 아니라 14, 5억 차이잖아요. 꽤 큽니다. 그래서 기본공제 14억을 회복을 하고 양도세 공제 같은 경우도 거주를 하게 되면 이제 1년에 8%씩 쌓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금 차이가 이제 억 단위로 벌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바로 전세 물량이 마릅니다. 총 임대 호수는 크게 안 줄어듭니다. 집주인이 들어가 살면은 그가 살던 집이 다시 나오는 거니까요. 바뀌는 건 이제 종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빠지는 건 전세, 나오는 거는 전세가 아니라 월세를 줄 가능성이 꽤 있다라는 겁니다. 제 예측이 아닙니다. 발표 직후에 나온 전문가 진단도 거의 일치를 했는데요.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 리서치 랩장께서는 실거주 전환이나 매도로 전세 물량이 감소하는 것만큼은 불가피하다 이런 말씀하셨고요.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께서도 전세 매물이 줄면 집주인이 임대차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게 되고 또 세입자 보호 제도가 있더라도 사실상 세입자 지위가 흔들린다 이런 말씀하셨고요. 최은영 도시연구소장은 세제 개편안에는 청년 월세, 세액공제 외엔 전월세 시장에 대한 대책이 마땅치 않다 이런 얘기를 또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실제 8월 3일 대책 이후에 매물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저희 이제 리치고의 매물 데이터를 가지고 확인을 했고 매매 매물이 한 1446건 2.4% 정도 증가했습니다. 발표 전 7월 27일에서 8월 2일 요때와 8월 10일부터 8월 10일 요 사이에 요 정도 증가를 한 거고요. 전세 매물은 대략 1.5%가 감소를 하고요. 월세 매물도 1.1%가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면 늘어난 거는 이제 매매 매물만 늘어났고 전세랑 월세 매물은 오히려 조금 감소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또 동네마다 다 다릅니다. 강남이나 서초, 송파 이쪽 강남 3구 고가 아파트, 그래서 앞으로 보유세가 엄청나게 강화될 이런 지역은 보니까 매매 매물이 4.2%가 증가를 했고요. 전세는 3.2%가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매물은 강남 3구 쪽에 가장 많이 나왔는데 전세는 가장 많이 줄어든 지역이 강남 3구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물론 아직은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에 날짜가 그렇게 많이 지나지는 않기 때문에 조금 더 이런 추이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포, 용산, 성동구 아마도 이번 세제 개편안에 가장 큰 수혜를 받는 지역이 이 지역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지역의 매매를 보시면 매매 매물이 4.1% 증가를 했고요. 이 지역은 전세도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전세가 늘어난 유일한 지역이고요. 이번에는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를 보니까 여기는 매물이 오히려 감소를 했습니다. 팔려고 하는 팔자세가 약해진 거죠. 다른 지역 대비해서. 그리고 이 지역은 전세 매물도 줄었습니다. 그래서 노도관 같은 경우는 매매 전세가 다 줄었고 마용성은 매매 전세 둘 다 늘어났고 강남, 수초, 송파 고가 지역은
매매 매물은 많아졌는데 전세 매물은 오히려 줄어든 이런 현상이 대책 이후에 지금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장의 움직임을 또 보니까 현장은 이미 이렇다라고 합니다. 요거는 이제 8월 6일 서울시 부동산 시민 대토론회에서 나온 이야기이고요. 잠실의 21년차 공인중개사분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 집주인들이 실거주를 지금 하려고 한다. 그래서 그 나비 효과로 최소 50에서 80개에 이르던 전월세 매물이 지금 10개 이하로 줄고 가격마저 올랐다, 이런 얘기를 하셨고요. 두 번째는 조건을 맞추는 쪽이 바뀝니다. 임차인들은 집주인이 원하는 여러 조건을 맞춰야 해서 고생을 많이 했다. 그래서 그 동네 전세가 많이 줄어들면 협상력이 결국엔 집주인 쪽으로 많이 넘어갈 거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세 번째, 이주 수요가 겹친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서울 정비사업 이주 대기 물량이요 무려 8만 3천 가구 정도입니다. 그래서 음마아파트, 잠실주공 5단지 같은 이런 대단지 이주가 본격화되면은 전세 수요가 한꺼번에 몰릴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가격대 전세가 먼저 마를까요? 아마도 20억에서 32억 구간 정도가 아닐까라고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 왜냐면 입주 수요가 가장 많은 구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에 세제 개편안을 보면은 20억에서 32억 요 정도 가격대의 아파트가 가장 큰 세제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냥 이 집을 나는 실거주 하겠다라는 수요가 굉장히 많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가격대 아파트의 전월세 물량이 크게 줄어들 수 있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신 분이 있고요. 정부는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세부담이 세입자한테 전가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정부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전가 어렵다, 전월세 상한제도 있고 계약갱신 청구권이 있어서 세입자에게 세부담의 구조적 전가가 쉽지 않다라고 재정경제부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전문가들은 반박을 했죠. 아니, 갱신권 이후는 어떻게 될 거냐, 보호장치는 계약기간 동안만 작동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갱신 청구권을 이미 쓴 세입자는 만기와 함께 이제 완전 무방비 상태가 되는 거죠. 누구 말이 맞다, 틀리다는 아닌 것 같아요. 양쪽 다 들어보면 맞는 말입니다. 다만 보호를 받는 구간과 그 이후가 다르다라는 거는 이거는 분명한 거죠. 그리고 이 포인트가 세입자분들에게는 핵심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매매는 언제 매물이 많이 나올 수 있을까요? 매매는 27년에 매물이 나올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는데, 27년에 부동산 매물이 몰릴 수 있는 이유는 뭐냐?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27년에까지가 최저예요. 두 번째, 장특공제 한도가 27년까지만 없습니다. 28년은 20억, 29억에는 10억. 고가 보유자 분들 같은 경우는 매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굉장히 많이 들 겁니다. 언제까지? 27년까지요. 그 다음에 매입 임대 아파트가 27년 말까지입니다. 그래서 중과 배제 마지막 해예요. 단기적으로 폐지가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매입 임대 아파트도 언제까지 많이 나올 수 있다? 27년 말까지 많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중과라는 거는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기본 세율에다 세금을 더 부여를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장특공제는 오랫동안 산 만큼 차익에서 또 빼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이 세 가지 제도가 전부 다 27년을 가리키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27년 안에 매도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꽤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갈 포인트는 뭐냐? 종부세 기준이 6월 1일이기 때문에 아마도 그 이전에 파는 것과 그 이후에 파는 거는 종부세를 내야 하는 주체가 달라지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27년 6월 이전에 매도를 하려고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렇게 매물이 많아지면 가격이 또 폭락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전망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충분히 저도 일리 있는 전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전문가분들의 상당수는 또 가격이 내려가는 것에 대해서는 회의적인데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공급이 부족하다. 우리 함영진 랩장 같은 경우는 중국 물량이 부족한 서울 핵심 지역에서는 가격 하락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좀 제한적이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하셨고, 두 번째, 매도 대신에 다른 선택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양지영 친한 전문위원은 세금 부담만으로 이거를 매도하기보다는 실거주 전환이나 아니면 증여, 보유, 유지를 선택하는 사례가 또 적지 않을 거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대기 수요가 매물을 흡수한다. 이은영 대한건설 정책연구원께서는 초고가 주택보다 낮은 가격대에서는 대기 수요가 이 매물을 소화를 해서 가격 상승과 전세는 심화로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판단을 약간 좀 말씀드리면 아마도 이제 고가주택, 그래서 보유세나 양도세에 대한 이게 굉장히 클 수 있는 이런 고가주택은 좀 가격이 안정화될 수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20억대, 30억대 요 밑으로는 사실 가격이 떨어지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약간 좀 올라갈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수요자 분들은 과연 어디를 봐야 할까요? 세제 개편안이 만든 가격대별 지형도가 다릅니다. 그래서 시가 기준으로 20억 이하다. 그러면 이제 세금 무풍지대죠. 실거주 1주택이면은 종부세가 사실상 없죠. 그래서 이번 개편으로 보유 부담이 오히려 줄어든 구간입니다. 물론 그런 줄어든 부담이 한 10만 원, 20만 원 정말 작아요. 큰 혜택은 아니지만 어찌됐건 종부세가 사실상 거의 없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시가 32억 초과 구간, 여기는 이제 부담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종부세가 늘고 양도세 공제 한도에 걸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매물이 나온다라면 아마 이 32억 초과 구간, 특히 가격이 비쌀수록 이런 구간에서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실수요자 분들은 가능하면 이제 30억 이하, 20억 이하의 가격대를 매수하시는 거는 고민을 좀 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내용을 총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 무주택 실수요자분들이 꼭 기억할 내용들. 첫째, 세금에 대한 부분들은 해당이 되지 않지만 전월세로 무주택이나 실수요자분들에는 충격파가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서울 아파트의 56%가 임대고 실거주 전환이 늘면 그중에 전세가 월세로 좀 바뀔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27년에 매물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주택 중과 완화, 그 다음에 장특공제 한도 신설 전, 그리고 매입 임대 기간이 모두 27년을 가리키고 있죠. 특히 27년 상반기,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참고를 하시고요. 혹시라도 내가 집을 좀 사려고 한다, 아무래도 매물이 좀 나오고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하시면서 매수를 좀 접근하시면 좋겠죠.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세제 개편 아닙니다. 아직 확정안이 아니에요. 그래서 좀 더 확정이 되고 나서, 그리고 나서 각자의 포지셔닝에 따라서 각기 다른 이런 대응을 아마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아니라 확정되고 나서 좀 더 시장을 지켜보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 다만 가격 하락은 별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매물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해서 곧바로 가격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냐? 그건 또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공급이 워낙 또 부족하고 대기 수요가 있기 때문에 매물이 소화될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이 전문가들의 상당수 이제 의견이다라는 것도 참고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20억 이하는요, 오히려 보유 부담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실거주 1주택이면 종부세가 사실상 사라진 구간이죠. 그래서 우리 무주택 실수요자분들은 혹시라도 매수를 고민을 한다라면은 세금 부담이 없는 가격대의 아파트, 그리고 조금 가격이 올라간다 할지라도 세부담이 없는 이런 쪽을 좀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이렇게 해서 세제 개편안에 대한 시리즈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방송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